가우디의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앞에 도착했습니다. 정말 마법 같은 동굴입니다. 와. 예술의 도시 바르셀로나에는 천재 예술가들의 일상이 녹아 있습니다. 가우디를 따라 산책을 하거나 예술가들의 아지트에서 피카소의 하루를 마주할 수 있죠. 그리고 살바도르 달리의 영감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살바도르 달리를 최고의 자리를 안겨주었던 기억의 영속성의 하자. 한적한 겨울은 예술가의 시간을 나눌 수 있는 특별한 계절입니다. 저의 여행은 늘 지도 위에서 시작됩니다. 목적지를 표시하는 것만으로도 설레죠. 스페인에는 수도 마드리드가 있지만 예술가의 일상을 만나고 싶은 저는 바르셀로나의 여정의 끝을 표시합니다. 지중해를 품은 도시 바르셀로나. 비행기 안에서도 한눈에 들어올 정도로 우뚝 솟은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은 바르셀로나의 상징이자 아직도 완성되지 않은 미완의 걸작입니다.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으로 향하는 길. 겨울의 바르셀로나 거리는 한결 여유롭습니다. 드디어 이 도시의 하이라이트죠. 가우디의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앞에 도착했습니다.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은 한국인들도 좋아하는 천재 건축가 안토니 가우디의 작품이죠. 외벽에 새겨진 수많은 조각은 66권으로 이루어진 성경을 이미지로 표현한 것입니다. 가우디는 글을 읽지 못하는 가난한 이들이 이곳에서 성경 속 이야기를 만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대천사 가브리엘이 성모 마리아에게 예수를 잉태할 것이라고 알립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가 탄생하죠.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은 예수의 탄생부터 순환, 영광까지 성경 속 이야기가 3개의 파사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것 중 하나가 지금 뒤에 보이는 가우디의 탄생의 문, 탄생의 파사드를 보시면서 이곳이 정문인 줄 아시는데 사실 성당은 제 얼굴처럼 서 있습니다. 성당의 왼뺨을 보고 계신 거죠. 가우디가 사망할 때까지 완성한 파사드는 이 탄생의 파사드뿐입니다. 탄생의 파사드에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면 얼굴의 오른쪽 뺨에 해당하는 순환의 파사드입니다. 최후의 만찬과 십자가 죽음 등 예수의 순환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순환의 파사드는 가우디가 사망한 지 30년 후 조셉 마리아 수비라치라는 조각가가 완성했죠. 이 수비라치라는 사람을 가우디의 환생이라고 불리고 있거든요. 첫 번째 이유가 가우디라는 건축가는 1926년 사망했는데 이 수비라치가 또 재미있게도 1927년생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가우디가 사망한 이후에 어떠한 건축가도 부담스러워서 이 성당을 잊지 못했지만 수비라치는 모든 부담감을 안고 이렇게 아름답게 가우디의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런데 순환의 파사드는 탄생의 파사드와 느낌이 조금 다르지 않나요? 수비라치가 모더니즘 작가인 탓에 추상적이고 단순합니다.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은 2033년 완공을 목표로 144년째 지어지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건축물인 셈이죠. 성당을 지나는 바르셀로나 사람들은 매일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을 확인합니다. 우리도 지금 역사가 쓰여지는 현장을 목격하는 중이랍니다. 이제 정면으로 오면 예수의 부활을 그린 영광의 파사드입니다. 예수의 영광이 새겨진 조각을 올려다보며 성당으로 들어갈 때면 성스러운 왕국으로 들어가는 기분이 듭니다. 가우디가 강렬한 남쪽 햇빛이 비치는 이 문을 정문으로 만든 것도 이런 이유였을 겁니다. 성당 안에 들어서면 자연스럽게 시선이 위를 향합니다. 마치 숲속의 나무들처럼 가지를 뻗고 꽃이 피어있는 모습들. 숲속을 걷는 것 같지 않나요? 가우디는 삼나무와 야자수 등을 형상화했다고 합니다. 가우디의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가정성당의 또 다른 별명, 세상에서 가장 밝은 성당이 되겠습니다. 가우디의 가장 멋진 명언이죠. 빛도 건축의 재료 중 일부다. 이 빛은 가우디에게 신의 은총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은 오후 2시. 햇빛이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과하며 세계 언어로 성당을 채웁니다. 빛이 만드는 색의 향연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름들을 발견하죠. 이 멋진 스테인드 글라스에는 세계의 각 곳의 성지와 성인들 이름이 쭉 적혀 있습니다. 그중 왼쪽에 여기 A.KIM 한국 최초의 신부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이름이 기입이 되어 있습니다. 10년 전 처음 이 성당에 왔을 때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과하는 빛이 주는 감동은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황홀합니다. 바르셀로나에서 단 1시간이 주어진다면 언제든 이곳을 찾을 겁니다. 가우디는 매일 아침 산책을 즐겼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1917년 자신의 가족이 모두 사망하자 슬픔에 잠긴 가우디는 나는 이제 인간을 위한 건축이 아닌 신을 위한 건축만 진행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곳 성당 지하에서 살기 시작합니다. 매일 아침 약 2.2km 산책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그 산책의 시작 지점이 바로 이곳 성당 앞이었습니다. 겨울이지만 바람이 적고 햇볕이 잘 드는 게 가우디가 좋아했을 것 같은 오후입니다. 호기심이 많았던 가우디는 주변을 관찰하며 산책을 즐겼다고 하죠. 그 산책로를 걸으면 앞에서 가우디가 걷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우디의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부터 한 30분 걸어서 이곳 바르셀로나의 구시가지까지 들어왔는데 가우디는 뒤쪽에 이 화려한 바르셀로나 대성당까지 왔던 것이 아니고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서 숨겨져 있는 조그마한 성당에서 매일 아침 고해성사도 하고 미사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르셀로나의 풍경 한쪽, 바르셀로나 대성당 근처에 숨겨져 있는 산 펠립 네리 성당. 종소리가 들리는 방향으로 걸어가다 보면 가우디가 사랑했던 산 펠리페 네리 성당과 산 펠리페 네리 광장에 다다릅니다. 드디어 가우디의 산책 종교 지점이죠. 이곳 산 펠립 네리 광장에 도착했습니다. 웅장한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과는 대조적인 소박한 성당. 가우디는 죽는 날까지 거의 매일 이 작은 성당까지 걸어와서 미사를 드렸습니다.
사실 이 광장에는 가우디에게뿐만 아니라 이들의 슬픈 스페인 내전의 아픔도 담겨 있습니다. 그 당시 내전 때 폭격으로 인해서 이렇게 뒤쪽에 폭탄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스페인 내전 당시 이 성당에서는 어린아이들을 비롯해 수많은 민간인들이 학살됐습니다. 햇살이 비치는 풍경을 플룻 소리가 물들입니다. 뜻밖의 선물을 받은 것처럼 발걸음을 멈추고 귀 기울입니다. Hay acústica. 아쿠스티카. Acústica en esa y es bueno para tocar música en esa vale. 상처 가득한 벽면에 부딪혀 울리는 플룻 소리는 아픔을 감싸 안습니다. 수백 년 전부터 이어져 온 시간에 잠시 머무는 느낌입니다. 작은 광장에 멈춰있던 시간에서 깨어나 다시 발걸음을 옮깁니다. 가우디가 사랑한 도시 바르셀로나. 그런데 가우디만큼 이 도시를 사랑한 예술가가 있습니다. 바르셀로나에서 가장 오래된 거리인 고딕지구에는 파블로 피카소의 일상이 머물러 있습니다. 또 이 고딕지구에 아주 유명한 거리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피카소와 관련 있는 아비뇽 거리입니다. 아비뇽 거리는 바르셀로나의 부유한 상인이었던 아비뇽 가문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습니다. 물론 이 거리가 유명해진 것은 피카소의 아비뇽의 여인들 덕분이죠. 네, 많은 분들이 이 피카소의 아비뇽의 여인들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죠. 이 그림이 프랑스 남부에서 그려졌다 생각하시는데 사실 프랑스 남부 도시가 아닌 우리가 있는 이 조그만 골목에서 그려졌습니다. 100년 전 이곳은 어부들이 들어와서 술도 마시고 여자도 만났던 홍등가였습니다. 아비뇽 거리는 바르셀로나 항구로 이어집니다. 긴 항해 도중 잠시 육지에 들린 선원들은 이 거리에서 추억을 만들었죠. Pero esta calle es muy importante y ¿sabes por qué? Por este edificio, ¿lo sabías? No. Este edificio en 1907 era un prostíbulo. Sí. Sí. ¿Y sabías que aquí vino Picasso a pintar las señoritas de Aviñón? Sí. Correcto. Vale. Perfecto. Gracias. 피카소의 아비뇽의 여인들이 그려졌던 정확한 장소가 지금도 여기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비뇽 거리 44번지에서 그려졌고요. 바로 이곳입니다. (25) 피카소의 시선이 머물렀을 아비뇽 거리 44번지. 이 문 너머에서 지냈던 여성들은 피카소와 같은 예술가들에게 모델이 되어주기도 했습니다. 네, 이 모던한 길에 한 골목에 20세기 최고의 천재 현대 화가죠. 파블로 피카소가 어린 시절 찾던 카페가 있다고 합니다. 그때도 지금도 많은 예술가와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찾는 거리. 이 문을 열면 카페 구석에 앉아있던 피카소와 눈이 마주치는 상상을 해봅니다.
피카소가 10대부터 20대까지 시간을 보냈던 꽈트로까치, 해석하면 네 마리의 고양이라는 카페가 되겠습니다. 홀라, puedes sentarme aquí? 카페의 이름인 포캐치는 카탈루냐어로 소수의 사람들을 뜻하는데요. 실제로 피카소와 동료 예술가들의 아지트였습니다. 피카소의 첫 번째 전시회가 열린 곳도 그럴듯한 미술관이 아니라 이 카페의 벽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림들을 보고 있으면 불쑥 피카소가 다가와서 내가 그린 그림이라며 자랑할 것 같지 않나요? 네, 이게 바로 피카소가 여기서 음식 얻어먹고 그려줬던 메뉴판 그림입니다. 저 왼쪽 하단부에 피카소의 어린 시절 서명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음식값을 그림으로 치른 피카소. 지갑은 텅 비었지만 재능만큼은 인정받았나 보네요. Esto era un lugar donde venía la gente bohemia. En aquel entonces, pues, Picasso todavía no era conocido y en este local hizo su primera exposición. Y a partir de ahí, pues, iba viniendo, un día comía una cosa, otro día comía otra, pero siempre lo tenía como local de referencia en la ciudad de Barcelona mientras estuvo aquí. Y yo quiero comer la comida que Picasso solía comer. Claro. Él normalmente comía jamón y pan con tomate, que es algo típico de Cataluña. Le gustaban mucho las almejas y los mejillones a la marinera. Y como plato principal le usaba el cordero y después la galta de ternera, que la hacemos aquí durante 12 horas a 85 grados. 이제 이게 이들이 밥처럼 먹는 음식입니다. 빵콘 토마토라고 해서 생마늘을 살짝 발라요. 바르고 그 위에 간 토마토를 바르고 올리브를 쫙 뿌려 먹는. 피카소는 하몽을 얹어 먹었다고 하는데요. 피카소의 아지트에 왔으니 그 스타일을 따라가야겠죠? 피카소 식대로 하몽을 살짝 위에 올려서 너무 맛있네요. 한번 씹었을 때 하몽의 풍미 그리고 빵의 풍미, 토마토, 올리브오일이 입에서 펑펑 터지는 이런 느낌입니다. 바르셀로나는 지중해 연안에 있어서 식재료가 다양하고 풍부했고 상상력이 풍부한 요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요리들이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줬을 것 같죠? 쑥개라고 해서 여기에 이제 해산물 토마토찜? 이 음식을 보면서 저는 생각이 든 게 피카소가 왜 장수를 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신선한 해산물 그리고 건강한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런 음식을 먹으면서 자신의 열정을 태웠기 때문에 도로에 장수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피카소가 반한 맛, 천재 미술가가 사랑했던 맛이 궁금하시죠? 새로운 맛인데 되게 담백한 느낌? 피카소는 입맛 까다로운 미식가였다고 합니다. 그런 피카소가 즐겼던 또 다른 메뉴, 바로 양고기 등심입니다. 허브와 마늘로 만든 카탈루냐식 전통 요리인데요. 양고기의 육즙, 허브와 마늘의 풍미가 입안을 가득 채웁니다. 너무 부드럽고 약간 다 피카소가 가난했을 때 먹었을까라는 생각이 의문점이 들 정도로 좀 고급 음식 느낌입니다. 음식을 먹다가 그림을 그리는 일도 많았다는 미식가 피카소. 피카소가 요리를 앞에 두고 친구들과 나눴을 대화가 궁금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피카소의 일상과 작별 인사를 하고 람블라스 거리로 향합니다. 바르셀로나 도심을 가로지르는 큰 대로가 람블라스 거리입니다. 스페인의 어느 도시에 가든 람블라스 거리가 있는데요. 일종의 번화가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있는 곳은 지금 바르셀로나 구시가지의 중심거리, 바로 람블라스 거리입니다. 람블라 뜻 자체는 내천을 뜻합니다. 예전에 작은 물이 흘렀고 이곳에 마을이 생기고 바르셀로나 구시가지 형성되었고 신시가지, 지금의 바르셀로나의 모습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 거리가 바르셀로나라는 도시의 시작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람블라스 거리는 자유분방한 젊은이들, 쇼핑가와 야외 카페로 활기가 넘칩니다.
이런 거리에 시장이 빠질 수 없겠죠. 역사 깊은 전통시장, 보케리아 시장으로 향합니다. 보케리아 시장은 크게 앞쪽에 있는 과일 코너, 뒤쪽에는 해산물 코너, 그리고 외곽에는 이제 고기 코너가 쭉 자리 잡고 있습니다. 13세기부터 이곳에서 시작된 작은 노점들이 1840년 수도원을 개조한 시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과일들이 마치 캔버스 위의 작품 같지 않나요? 시장 구석구석 생동감 넘치는 색채는 예술가들의 영감이 되었을 것입니다. 제가 시장을 방문한 날은 2025년을 하루 앞둔 한 해의 마지막 날이었는데요. 가재와 게를 사려는 사람들이 많죠. 이런 해산물들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수많은 여기 사람들이 이제 갑각류를 많이 사가는데, 특별히 여기는 이제 갑각류를 사서 쪄가지고 차갑게 해서 깨먹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깨면서 올해 한 해 애고를 깨고 새로운 행운을 기원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갑각류를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가재를 고르는 손길이 여느 때보다 신중합니다. 신중하게 고른 만큼 모든 애군을 깨트릴 수 있겠죠? 그런데 연말에 시장에서 붐비는 곳이 또 있습니다. 바로 과일 가게인데요. 새해를 준비하는 바르셀로나 사람들의 장바구니에 빠질 수 없는 또 하나, 청포도입니다. 새해의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에 맞춰 포도를 먹으면서 소원을 비는 문화 때문이죠. ¿Has comprado algo? Sí, en piña y uvas para esta noche. Aquí en España hay una tradición que cada vez que hay las 12 campanadas de cambio de año, es una uva en cada una uva y un deseo. Ah, deseo. Sí, también. Sí, bien. 스페인의 전통인데 저도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Mira, nosotros contamos 100 gramos por persona. Aquí entras con felicidad, como abundancia. Vale. Hay unos cuartos, 4 cuartos y luego hay 12 campanadas. Y acabas con las 12 campanadas y los 12 granos de uva que tú te has separado. Ah, vale. Y ahí tendrás suerte toda la vida. Vale. Es una tradición muy bonita y se sigue. La verdad que se sigue. Sí. ¿Vale? Bueno. Que tengáis mucha suerte y buena entrada de año. Igualmente, feliz año nuevo. Chao. Con cariño. 특별한 밤을 앞두고 시장 구석구석 설렘이 가득합니다. 저도 새해 맞이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날이 어두워지기를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바르셀로나에서 가장 아름다운 석양을 볼 수 있는 곳, 바로 구엘공원입니다. 자연과 건축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가우디의 작품이죠. 구엘공원을 둘러보며 석양을 기다립니다. 이 구엘공원에서도 가우디의 세 개의 키워드인 자연과 곡선과 그리고 종교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야자나무를 형상화시켜 놔서 담장을 만들어 놓았고, 위쪽에 야자수를 심어 놓았습니다. 제 기준 왼쪽에 보시면 이런 동그란 돌들이 쭉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런 돌들은 가우디가 평생을 존경했던 예수의 어머니죠. 마리아에 기도할 때 썼던 로사리오 묵주알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바르셀로나 도시의 전경을 한눈에 이렇게 이 구엘공원에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구엘공원은 이상적인 정원의 모습입니다. 아침 일찍 오시면 아름다운 떠오르는 햇살을 볼 수가 있고, 지금처럼 늦은 오후에 오면 해가 저물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이 이 구엘공원 부지입니다. 멀리 석양이 내려앉기 시작합니다. 바르셀로나의 하늘에 보랏빛과 오렌지빛이 스며듭니다. 누군가는 이 찰나의 색을 스페니쉬 선셋이라고 부릅니다. 스페니쉬 선셋,
예술가들이 사랑한 이 도시와 참 잘 어울리는 이름입니다. 어느덧 한 해의 마지막 밤, 예술가들의 도시가 어둠에 물듭니다. 바르셀로나는 낮과 밤의 분위기가 다른 도시입니다. 이 매력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시기가 연말연시 이벤트가 열리는 겨울이죠. 1년 중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밤입니다. 그 밤을 놓칠 수 없는 사람들이 스페인 광장으로 모여듭니다. 새해를 기다리는 설렘으로 가득한 스페인 광장. 이 바르셀로나의 수많은 시민들이 이곳 스페인 광장 앞에 모여 있습니다. 이제 한 1시간 뒤면 신년을 맞이해서 특별한 행사를 이 광장에서 진행합니다. 가족, 연인, 그리고 친구들. 한 해의 마지막 밤을 함께 보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곳에서는 언제나 낯선 이들과도 함께 축제를 즐길 수 있죠. 특별한 순간을 카메라에 담아둡니다. 새해의 기쁨을 나누는 미소가 환합니다. Ahora estáis preparando las uvas? Sí. Las uvas. Ah, sí. Ah, sí. La base del mundo. Base del y mundo. cava. Ah, cava. Bueno, mucho gusto. Encantado. Feliz año nuevo. Chao. 여기저기 준비해온 포도를 꺼냅니다. 저 불꽃이 멈추면 종이 12번 울릴 겁니다. 타이밍을 놓쳐서 실패하는 건 아닌지 조마조마한 순간입니다. 드디어 종이 울리기 시작하고 종소리에 맞춰 포도를 하나씩 입에 넣습니다. 종소리를 향해 귀를 쫑긋 세우고 손은 거들 뿐입니다. 다행히 저도 12알 모두 성공했습니다. ¿Qué queréis que sea el año que viene? Quiero conseguir trabajo. ¿Conseguir trabajo? Vale. Sí, todo el mundo ahora quiere conseguir trabajo. Ya, estoy desempleada, necesito. ¿Y tú? Yo mejor trabajo. Mejor trabajo, vale. ¿Y qué has deseado? Que venga mi hija. ¿Perdón? Que venga mi hija. Ah, Sí, pronto. Es la mamá de él. ah, Sí, su madre. vale. Bueno, feliz año nuevo. Igualmente. 저도 마음속으로 소원을 빌어봅니다. 모두의 2025년이 건강과 행복, 그리고 행운 가득한 날들로 채워지기를 기원합니다. 예술가들이 사랑한 스페인, 가우디와 피카소가 사랑한 바르셀로나를 떠나 피게레스로 향합니다. 한적한 시골 풍경을 달려 도착하는 피게레스는 인구 4만 5천여 명의 아담한 소도시입니다. 람블라스 거리에 이 작은 도시와 사람들을 사랑한 예술가가 있습니다. 네, 저는 지금 이제 바르셀로나에서 한 2시간 정도 달려와서 피게레스라는 조그만 소도시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20세기 최고의 예술가 중 한 명이죠. 이 지방 출신의 살바도르 달리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대도시는 아니지만 살바도르 달리의 흔적을 만나러 많은 여행자들이 찾아옵니다. 이분들은 지금 숨은 달리 찾기 중입니다. 피게레스는 살바도르 달리의 고향답게 거리 곳곳에서 달리를 만날 수 있죠. 지금 이제 바닥에 보면 누군가 이제 검은색 페인트로 낙서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이 낙서한 부분처럼 보이는 곳이 기둥에 비추게 되면 바로 살바도르 달리의 얼굴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달리를 향한 애정이 남다르죠. 물론 살바도르 달리의 고향 사랑도 특별했습니다. 피게레스에서 달리가 사랑했던 장소는 지금은 미술관으로 쓰이고 있는 극장이었습니다. 미술관의 디자인도 달리가 직접 맡았다고 하죠. 자신의 고향을 사랑했던 살바도르 달리, 스페인 내전으로 폐허가 된 이 고향 피게레스의 극장 부지를 구매를 합니다. 이후 1974년 이 극장 부지를 살바도르 달리 극장 미술관으로 명명해서 지금까지 자신의 작품들을 쭉 전시해놓고 있습니다. 미술관 지붕 위에 놓인 거대한 하얀 달걀들. 살바도르 달리의 작품에 유난히 자주 등장하는 게 달걀이죠. 위쪽에 미술관에 재미있게도 달걀 조각을 달리는 올려놓았습니다. 여러 가지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데, 첫 번째로 달리는 내가 알아서 태어났다 라고 이야기도 했었고, 두 번째로는 달걀 같은 경우에는 껍데기를 깨트려야 내부의 본질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고 나의 세상을 봐달라 라는 메시지를 또 넣어놓기도 했습니다. 자세히 보면 세워진 달걀, 누워있는 달걀, 달걀 모양도 제각각입니다. 이 달걀들 아래로 붉은 벽돌을 장식한 황급빛 장식들은 카탈로니아 지방의 빵 모양을 본떴다고 하죠. 보고 있으면 달리의 유쾌함이 느껴집니다. 달리가 꿈꾸던 예술의 성이 여기에 서 있습니다. 작은 도시 피게레스가 세계적인 예술가의 꿈을 품고 있습니다. 살바도르 달리 극장 미술관은 사실 스페인에서 방문객이 미술관 중에 두 번째로 많은 곳입니다. 첫 번째가 스페인 마드리드에 있는 프라도 미술관, 두 번째가 이곳 살바도르 달리 극장 미술관입니다. 현재는 전 세계 수많은 관광객이 이 달리의 작품을 보기 위해서 이 피게레스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달리의 예술 세계로 들어갑니다. 상상력이 현실이 된 공간, 모든 것이 예술이 되는 곳. 일상의 사물도 달리의 손끝에서는 예술이 됩니다. 달리는 이 미술관을 세상에서 가장 큰 초현실주의 작품이라고 불렀습니다. 또 드디어 살바도르 달리 극장 미술관에 들어왔습니다. 방문자를 제일 먼저 맞이하는 안뜰. 작은 배가 뒤집어진 채로 공중에 떠 있는데요. 초현실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 정도 되겠네요. 이곳에 이제 살바도르 달리가 좋아했던 다양한 물건으로 또 작품을 만들어 놓았는데, 유독 눈에 띄는 것이 뒤쪽에 보이는 아주 유명한 클래식카죠. 캐딜락입니다. 깨진 창문 안으로 나뭇잎들이 보이시나요? 달리의 상상력이 만든 작은 정원입니다. 이 작품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달리는 원래 살면서 돈을 좋아했거든요. 돈을 넣어야지 이 작품을 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1유로면 충분히 달리의 연출을 볼 수 있습니다. 밖이 아닌 차 안에 비가 내리면서 예술가의 장난기 어린 발상이 구현되는데요. 마른 하늘에 웬 우산인가요? 되게 재밌게도 차 내부에서 비가 내리고 있고 위쪽에는 비도 안 오는데 우산이 펴졌습니다. 그래서 고정관념의 파괴가 그 당시에 새로운 예술이라 추구를 했고, 살바도르 달리는 직접 작품을 통해서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미술관으로 들어가는 것은 달리의 기묘한 세계로 발을 내딛는 기분입니다. 일상의 논리가 멈추고 꿈의 시간이 시작되는 곳. 미술관 천장을 올려다보면 곤충의 눈이 내려다보는 것 같지 않나요? 저 위쪽에 보시면 이 살바도르 달리 극장 미술관을 대표하는 멋진 돔, 쿠폴라를 만들어 놓았는데, 이 살바도르 달리는 곤충의 눈에서 모티브를 얻었습니다. 인간은 180도 이상을 볼 수가 없지만 곤충은 360도로 세상을 볼 수가 있죠. 즉, 나의 세상을 이렇게 360도로 봐달라는 메시지를 이 쿠폴라를 통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곤충이 될 수는 없지만 360도로 펼쳐진 달리의 상상력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천장에서 바닥으로 달리가 의도한 시선을 따라가 봅니다. 지금 들어가게 될 4번 방은 특별히 달리가 보물방이라는 별명을 붙여놓았습니다. 달리가 가장 아끼고 애정했던 공간. 달리의 영원한 뮤즈, 갈라를 만날 수 있습니다. 달리의 부인 갈라는 단순히 아내 관계를 넘어서서 달리의 유일한 지지자이자 달리를 항상 평생 응원했던 동반자였습니다. 그래서 달리의 가장 멋진 명언 중 하나죠. 나는 아버지보다 어머니보다 돈보다 심지어 피카소보다 갈라를 사랑한다. 갈라는 나의 명언한 뮤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달리의 모든 작품 속에는 갈라를 향한 사랑이 영원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점점 더 깊은 달리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천장의 그림이 우리를 안내합니다. 그래서 안쪽에 달리의 방이 있는데 이 살바도르 달리를 최고의 자료를 앉혀주었던 기억의 영속성이라는 작품. 물론 진품은 뉴욕에 있지만 이렇게 또 테피스트리로 자신의 침대 위에 걸어놨습니다. 시간이 녹아내리는 달리의 대표작. 우리가 아는 시간의 개념이 이 방에서는 모두 무너집니다. 달리는 실제로 1984년부터 5년 동안 이곳에서 살았다고 하죠. 기괴하면서도 아름다운 장식들로 침실을 꾸몄습니다. 달리가 이렇게 방을 꾸몄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꿈을 조금 더 잘 꾸기 위해서 꾸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무서운 걸 보고 자면 무서운 꿈을 꾸듯이 달리도 이런 것들을 보고 계속 영감을 얻으려고 노력을 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천재 예술가의 꿈이 시작되던 공간. 지금도 이 공간에는 달리의 상상력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작은 도시 피게레스가 품은 거대한 상상력의 세계를 뒤로하고 다음 여정으로 향합니다. 살바도르 달리의 피게레스를 떠나 미식도시 지로나로 갑니다. 강이 길게 가로지르는 풍경. 평화롭고 아름다운 강변 도시 지로나입니다. 중세 시대의 성곽과 거리가 잘 보존돼 있는 중세풍의 아름다운 소도시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중세의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지로나라는 도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로나는 별다른 계획 없이 바르셀로나에서 당일치기로 훌쩍 다녀오기 좋은 도시입니다. 이 지로나 오면 꼭 가봐야 될 다리가 있는데 저기 앞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붉은 다리는 에펠탑의 건축가 구스타프 에펠이 만들었습니다. 19세기 말 에펠은 이 작은 도시에서 건축가로서 새로운 꿈을 키웠습니다. 원래는 철도교로 구상했지만 현재의 아담한 규모로 완성됐는데요. 에펠 레드라고 불리는 붉은색은 훗날 에펠탑에도 사용됐습니다. 철의 마술사로 불렸던 에펠은 에펠탑을 짓기 전에 이곳에서 트러스트 구조를 실험했고 이후에 프랑스 파리의 에펠탑을 성공적으로 만들게 됩니다. 14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에펠의 다리는 여전히 견고합니다. 그 다리 위로 지로나의 일상이 흐릅니다. 사실 지로나는 미식 도시입니다. 인구 9만 명의 도시에 미슐랭 레스토랑이 13개나 있을 정도죠. 하지만 제 선택은 늘 골목 맛집. 제가 지금 찾아가는 레스토랑은 여기 관광객보다는 현지인들이, 특히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이 지역에 숨겨진 맛집입니다. 지로나에 오면 언제나 여기에서 지인 찬스를 씁니다. Todo bien.
Feliz año. Igualmente, feliz año. ¿Pueden entrar? Sí, Vale. sí, sí. Pero en cocina ahora no están trabajando. Ah, vale. Pero si quieren... Vale, vale. 저는 이 골목 맛집에서 메뉴판에는 없는 오늘의 메뉴를 먹을 계획입니다. Feliz año. ¿Por qué ahora es muy famoso el menú de día? ¿Puede explicar un poquito de la historia del menú de día? Bueno, sí, porque esto es... el menú del día surgió porque era para la gente que trabajaba y para que pudieran comer más económico. Y por eso salió el menú del día. Sí. Lo que pasa es que, bueno, ahora es una cosa famosa y... Ahora hay muy cultural, ¿sí? Sí, hay mucha gente que pide el menú del día, mucho extranjero, sí, mucho turista. Vale. 그러니까 메뉴 데 디아는 오늘의 백반이나 오마카세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특별히 지로나는 미식의 도시라는 별명을 갖고 있거든요. 제철 요리로, 제철 음식으로 이제 오늘의 메뉴를 한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Los mejillones son de roca, la plancha muy pequeñitos. Luego tengo hoy, que no está aquí, un carpaccio de calabacín, ¿vale? También tengo una ensalada con queso fresco de aquí, tomate seco. Y luego de pescado fresco tenéis aquí la carta, pero tengo otro, tengo lubina, que es fresca, fileteada, sin espinas, para hacer al horno, con tomate, patata, cebolla y una picadita. 보통 이제 오늘의 메뉴 같은 경우에는 전식 3-4개 정도, 본식 3-4개 정도, 후식 3-4개 이렇게 우리가 고를 수 있게 해놨습니다. 가격 대비 가성비가 좋고 그날그날 메뉴도 달라지기 때문에 스페인 사람들도 오늘의 메뉴를 많이 선호합니다. 오늘의 메뉴를 보면 그날 아침에 어떤 식재료가 들어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Gracias. 저는 먼저 호박 카르파초를 주문했습니다. 호박을 얇게 저민 요리들을 카르파초로 하는데 고소한 견과류와 올리브 오일의 풍미가 느껴집니다. 지로나의 가정식이 주는 소박하지만 세련된 맛이네요. Es muy sano, ¿sí? Sí, muy sano. Y muy rico. A mí me gusta mucho. 여기 이제 사장님도 가끔씩 이 음식을 드신대. 제일 좋아하는 음식 중 하나라고 합니다. 셰프가 추천한 농어 요리도 나왔습니다. 오븐에서 노릇하게 구워낸 농어의 살점이 녹듯이 부서질 것 같습니다. 너무 부드러워서 살이 이렇게 으깨져요. 역시 대만족입니다. 숨어있는 나만의 찐맛집이 있다는 게 뿌듯합니다. 너무 맛있어요. 그때 뭐 제철에 좋은 거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셰프가 재료를 결정하고 음식을 하는 것 같아요. 덕분에 오늘도 건강한 한 끼의 행복을 느끼고 갑니다. 이제 마지막 여정을 위해 스페인의 동쪽 끝, 태양이 가장 먼저 뜨는 바다로 향합니다. 해가 저물어도 이곳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새벽이 왔지만 등대의 불빛은 여전히 바다를 비춥니다. 여기는 스페인의 최동단 카프데크레우스. 어둠이 거치기를 기다렸다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오래전 살바도르 달리도 지금의 저처럼 가장 먼저 해를 보기 위해 아침을 서둘렀습니다. 네, 저는 지금 스페인의 극동쪽, 이제 한국으로 치면 정동진 같은 곳이죠. 카프데크레우스라는 곳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달리가 집을 짓고 살았던 이 까다케스 옆에 있는 스페인의 가장 극동 지역이고요. 지금 떠오르는 태양을 보러 이렇게 왔습니다. 어둠에서 황금빛으로 물드는 하늘. 예술가의 영감이 되었던 이 바다, 그리고 태양은 오늘도 변함없이 아름답습니다. 예술가들의 일상을 따라온 여행이 여기에서 멈춥니다. 그 여정에서 스페인의 또 다른 얼굴을 만났습니다. 스페인은 알면 알수록 깊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내일이 더 기대됩니다.
축제입니다, 오늘. 사탕이 막 하늘에서. 오이.